자,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가 지금 법사위에서 진행 중이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대엽대로다 두들겨 패면서 지금 지금 직위원 동영상까지도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끌고 갈 여량인가 봐요. 사법부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침묵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준비해야 돼. 네. 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증인 16명 전원이 불출석 통보를 했죠. 심지어 전자기록 열람 여부 등 단순 사실 확인 요청도 불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 서석호 변호사 등 질의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남용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가능해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단독 처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전자문서 열람은 없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자문서를 안 받았으면 문서를 통해 갖고 복사한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받아보고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종이로 받아야지. 종이로 근데 받아야 되는데 저는요, 여기서 서석호는 참고인이긴 합니다만 서석호는 참석을 했단 말이죠.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왔냐? 김앤장을 끝까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날 밟고 김앤장을 살리자 이건가? 문제는 김앤장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 갑자기 건설회사 삼부토건? 아니 2009년도부터 부영건설? 했던 부영건설이 여기에 또 튀어나왔어요. 서석호가 부영건설 자문 변호사예요. 네. 근데 본인은 자문 변호사로서 말하자면 근무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거야. 이름만 올려놓고 돈만 받아 처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 일가와 김건희가 2009년도부터 이 부영을 거쳐가지고 부영을 부동산이나 언론이나 또는 M&A 그룹으로 만들어갔던 그 배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범들과 수혜자들이 다 이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석호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김앤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괜히 부영 게이트만 더 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저는 서석호가 나온 이유가 희생당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야, 지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할 건데 이 자신감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문득 들었어요.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사법 권력은 못 건들 거다라는 아직 착각이 지네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론이 여기에 문제를 삼고 막 직위원 털리고 그에 대법원장 조의도 털리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봤자 못 건들 거야. 처벌은 못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나왔던 건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어찌됐거나 윤석열한테 조언을 할 수 있고 또 만나갖고 교감을 했던 사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서석호도 나중에 내란 공범 내지는 국정농단 정범으로 해갖고 처벌을 받게 되는 그냥 그거를 갖다 박제해버린 거예요. 자기 재산을.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 천대엽이는 소신껏 재판한 건데 그게 왜 그래야 되냐라고 하는 뻔뻔한 말도 안 변호를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하고 있죠. 있습니다. 네. 현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없을 것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로 법관은 권력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요. 사법부가 사후 조사 대상이 되면 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할 수 없다고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개소리인 게 뭐냐면 니들이 그렇게 우리 권리를 보호해 주는지 몰랐네. 개소리인 게 뭐냐면 아니 로고기로 있냐 없냐 물어봤더니 소신껏 재판 가능해야 된대. 이게 개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 얘기하고 이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로고기로 까라고. 우리가 로고 기록을 요구하는 거는
법관으로서 읽었냐 안 읽었냐 판단을 해야 답도 되는 거에 못하면서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최소한의 열람이라도 했냐라고 물어본 거 아니야. 법원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그 정도 10명, 12명한테 그거 복사해서 갖다 주려면 1년 걸린다, 1년. 복사만 1년이 걸립니다. 왜? 68,000페이지거든요. 뭐 볼까요? 이분은 실제 복사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20년 동안. 기록을 다 복사해다가 저 대법관은 조슬리는 만무하네요. 아니 뭐 한 1년 주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기록을 12명에게 68,000페이지를 복사해서 줬을 리는 만무하고 스캔해서 갔을 리도 만무해 보이는데 본부장님. 2025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결과가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변론하고 절차적으로 과정적으로 공정해요.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신껏 재판이 왜 나와? 니들은 소신도 없고 재판을 한 게 아니야. 조희대가 김충식한테 약속한 것처럼 대법 올라오면 내가 정리할게라는 입장에서 대법을 잘라버린 거라고. 똑같은 거야. 지기현도 야 갔냐 안 갔냐 대답 못 하잖아. 대법원장 똑같아. 천대법도 똑같은 거야. 야 봤냐 안 봤냐니까. 아 소신껏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예 아니요 절대 대답 안 해.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대법관이라고 앉아 있는 게 진짜 너무 짜증이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임기 내 반드시 조희대 특검안에 대한 특검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월 18일이니까요. 6월 3일 이후에 발의해서 처리하면 너희들은 조희대 특검 막을 수 없습니다. 저걸 갖다가 뭐 정치 경선에 어쩌네 얘기할 수 있지만 6월 3일 지나고 나서도 국짐이나 언론이 지금 있는 사법부 편들어 줄까요? 지들 살기도 바쁠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천대엽 대법관은 그렇게 소신껏 판결해서 저 누가 김학이 못 알아봤나? 아주 소신껏 하셨구만 아주 그냥. 그게 소신입니다. 못 알아보는 게 소신입니다. 아휴, 예.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빡쳐가지고. 그래서 서석호가 뭐 윤석열을 뭐 중재를 하고 어쩌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조희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조희대하고 윤석열과 이게 우리 그룹 안에는 조희대는 그게 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꺼내놓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거야, 결론적으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선배인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과는 친분이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연수원 기수도 다르고 저는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을 법관으로서 뵐 기회도 전혀 없었다. 시뻘건 거짓말이죠. 지금 어디 법관도 임명되거나 연수원 가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쫓아다니면 선배님 쫓아다니면 줄 잡으려고 하는 애들이 그 애들인데 저기 야 니들 말을 해. 니들 말을 거짓말을 대한민국 84%가 대학에 진학을 해요. 자,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각기 다른 분야에 있어도 그 학교로 연결되잖아요. 그럼. 일사불란하게 모여요. 하물며 같은 과, 같은 분야다? 100%입니다. 서울대 동기잖아 윤석열이랑 서석호랑. 그래서 7과학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서영교 의원의 녹취록도 대단한 위력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윤석열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탈당해라라는 압력이 올라오니까 지금 탈당문에 김용태가 이번 주 안에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계엄 관련한 부분 사과했다고 윤석열이 유세 중인데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랄 발광했다며. 네가 뭔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라고 이러냐고 지랄 연병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김건희가 시켰을까요? 당연히 시켰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서석호 변호사를 이 통화가 있고 난 다음에 서석호 변호사가 말하자면 선대위에 기어 들어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석동현이. 석동현이가. 그래서 석동현이를 꽂아 넣어갖고 더 강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한덕수만 꼭두각시인 줄 알았지만 얘 역시도 지금 윤석열 밑에서 윤석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김문수한테 야 김문수가 얘기해서 탈당하라고 그러면 내가 탈당할게 라고 윤석열이 공을 넘겼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갖고 저는 끝까지 김문수는 강제 탈당을 못 시킬 걸로 보여집니다만 탈당을 당해서 나가더라도 선거 패배 이유가 김문수가 무리해서 윤석열을 탈당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방식으로 해갖고 그래도 윤석열이 있어야 국민 지지를 끌어낸다라고 하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네가 나를 내쫓아다오라는 말하자면 신호를 보낸 거야. 못 쫓아낸다. 그래서 안 쫓아내면 됩니다. 못 쫓아내요. 김문수는 안고 죽으면 돼요. 같이 죽어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실패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윤석열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사과하고 윤석열을 털어냈어야 되는데 결국은 윤석열에 대한 정리가 잘못된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고 윤파를 그때 버리는 용도로 해갖고라도 김문수는 끝까지 윤석열을 안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 안 나온 거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이가 관여를 했기 때문이다. 라는 방식으로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죽는 거지. 다 같이 죽자라고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김문수 캠프는 이미 윤어게인이기 때문에 윤석열 핵심 인사들이 거의 그대로 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왜냐면 꼭 뚜벅이가 김문수가 됐을 때.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조직력이 없잖아요. 선거운동원을 동원하거나 아니, 뭐 그렇게 지방을 오래 있었는데 뭐 동원하거나. 조직이 없어. 정광훈이만 믿고 있었지. 근데 정광훈이랑 못 합치게 하잖아, 얘들이. 만일에 했으면 정광훈 조직들이 들어와서 더 일사불란하게 했을 건데 미치겠다. 윤석열 조직들은 지금 와갖고 김문수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김문수를 위해서 하지 않죠.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하겠지, 그러면. 그래서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지 간에 이제 김문수 캠프는 끝났다. 그리고 김문수 캠프의 대장은 사실상 이제는 석동현이 될 것이다.